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1, 2, 3, 4번 공식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특히 4번 공식 잘 안 쓰는 경우들 많은데 4번 공식도 좀 잘 써보세요. 절편이 a, b였을 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는 형태로 식을 쉽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도 잘 써주시면 좋죠. 자, 첫 번째,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럼 중점 구해주면 되겠네요. 중점 m 갖다 쓰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1일 거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그럼 y는 마이너스 3 쓰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쓰고, 전개해서 맞춰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a, b를 3대2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3대2 이렇게 써준 다음에, 분모 두 개 더해주면 5가 되는 거고, 대각선 6, 대각선 14. 또 5분의 갖다 써주고 대각선 마이너스 38에 24 대각선 마이너스 6 그래서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이 값이 얼마냐면 4,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거라고 했으니까 두 점이 나왔으면 기울기 구해주면 되죠.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이고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8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8인 직선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y는 8 갖다 놓고 x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던 공식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이꼴 1이다. 이 공식 좀 활용해 보세요. 써주고 a, 마이너스 1과 4, b가 있을 때 그랬으니까 대입해서 a, b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간단하네요. 그 다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세 점이 놓여 있다는 뜻이니까 이 두 점, 어떤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도 기울기는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B를 가지고 기울기 M을 구해주게 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마이너스 2 써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써주면 되고 플러스로 다 돌려주면 되겠네요. 또 기울기 구해주면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5에서 A를 뺐으니까 5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대각선 곱해서 A값 구해주면 되죠.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양수인 A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4다 라고 나오네요.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을 때 ABC가 있고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이등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주면 A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 있죠.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라고 점이 있고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고 C점의 좌표가 3,4라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ABC의 넓이를 이등분 한답니다. 그럼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면서 A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그럼 어디를 지나야 이등분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건데 당연하게도 중점을 지날 때 이등분할 수 있으니까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일 거고 얘는 3이겠습니다.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의 방정식 거라고 했으니까 AM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됩니다. 또 기울기 구하면 뒤에서 빼주면 3이고 뒤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M이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직선이 되고 Y는 갖다 쓰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2에 플러스 4 뒤에 받쳐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에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죠. AC의 부호가 양수고 BC의 부호가 양수래요. 이런 경우는 그냥 부호를 하나로 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A의 부호를 양으로 생각하면 C의 부호도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럼 B의 부호도 양수가 되는 거죠. 양이 되는 거라 세 개 모두 양수란 얘기입니다. 저 직선을 y는 이꼴로 정리를 해도 좋죠. 옆으로 넘긴 다음에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텐데 다 양수니까 결국 이 값들은 모두 음수가 되죠. 그럼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절편도 음수가 되는 직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분면은 여기 체크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의 부호를 결정해주면 되거든요. A를 양수라고 가정하면 B는 음수가 될 거고 B가 음수인데 곱해서 양수니까 C도 음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갖다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는 지금 B분의 A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B분의 A 0보다 크다 라고 써주면 되고 절편은 두 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절편 K라고 잡아주면 K는 음수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의 방식 구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니까 사분면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b가 0이 되게 되면 세 번째 직선은 ax 플러스 c는 이꼴 0이 되거든요. 그럼 x는 k가 되는 형태죠.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근데 ac가 부호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을 나눈 부호도 양수가 돼서 이 결과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해주면 x는 k인데 걔가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서 여기 두 사분면을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문제 하나 정도는 공식집에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죠. 그럼 항등식의 상황이라서 전개를 해서 k가 있는 것 없는 것 두 개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2x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묶어주면 k가 없는 거 묶었고 그 다음 k가 있는 거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갖다 묶어주고 k 갖다 써주면 되죠. 얘는 이꼴 0이 됩니다.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우리 왜 항등식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꼴 0이 되니까 x는 3i가 될 거고 앞에 것도 0이 되겠죠. k의 의미가 없게끔 만들려면 이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얘가 0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뒤는 0이 돼서 y는 이꼴 뭐가 나옵니까? 2x-5가 나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3i를 대입하면 이게 6i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라서 따라서 y는 얼마가 나오죠? y는 1이 나올 거고 y가 1이 되면 x는 3이 나오겠습니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면 얘네가 말하는 항상지라는 점의 좌표는 3,1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k가 변하잖아요. k가 변하면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변하는 꼴이 돼요. 이 함수를 y는 이꼴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기울기와 절편을 모두 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3,1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 3,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또 이런 식으로 3,1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프로펠러 돌듯이 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이고 잠깐만 나네.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직선이 될 텐데 k 값이 변하면 직선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직선, 기울기와 절편이 달라지는 매우 많은 직선이 만들어지지만 반드시 그 직선은 3,1을 지난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이 7번은 공식집에 하나 꼭 적어 놓으시고 공식에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7번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다음 볼까요? 두 직선의 1사분면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위치를 찾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직선은 미지수가 없어서 저 직선은 뭐 y 대신 0 대입하면 x는 2니까 그리고 x 대신 0 대입하면 y도 2니까 두 개 절편 찍어주고 이 둘을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이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각각 얼마씩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는 2,0과 0,2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직선을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직선을 보면 미지수가 m 하나밖에 없지만 기울기에도 있고 절편에도 있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y는 이라고 써주면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기울기 x 앞에도 미지수가 있고 절편에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m으로 묶어내서 x 플러스 1을 써주고 플러스 1을 써주면 m의 값에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 프로펠러 돌듯이 돌아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지나가면 절편 그 축에 걸렸지만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계속 1사분면과 교점이 생기겠죠. 이 교점이 계속 생기다가 결국 이 점을 지날 때까지 교점 1사분면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뭐 뻔히 보이죠. 1인데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그 두 개를 구해서 두 기울기 사이에 들어가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m이 지금 보다시피 기울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점을 지나가게끔 되면 그때는 기울기가 1이 될 거고 이 아래점을 지나가게 되면 3칸에 한 칸이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기울기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기울기는 1 사이다 라는 범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8번 문제처럼 풀어가는 과정 때문에 앞쪽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푸는 방법과 우리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이 있는데,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은 이 둘을 연립해서 x, y를 구하죠. 그래서 그 x, y를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점이 나오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구해갖고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이건 우리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둘의 교점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두 정점,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사실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직선을 갖다 써요. 2x-y-1 갖다 쓰고, 미정계수 k 하나 갖다 놓고 x-y-3은 이꼴 0을 써주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이꼴 0, 얘가 이꼴 0이니까 둘을 연립해서 풀면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k 값이 변하면 기울기와 절편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 외워줘야 되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직선 1을 하나 쓰고 플러스 k 곱하기 직선 2를 쓰죠. 얘는 이꼴 0을 써주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k를 결정하려면 이 2가 있으니까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2를 대입하면 4에서 2를 빼서 1을 뺐으니까 1이 될 거고, 뒤쪽에 2를 대입하면 2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얘는 이꼴 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k 대신에 3분의 1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다시 이 식을 정리하면 1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직선의 방식 만들 수가 있는데, 선생님 지금 풀어놓고 보면 이 방법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 이 공식도 꼭 기억하고 있고, 이것도 공식집에 정확하게 정리 좀 해놓으세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요거 공식에 정리해 놓고 위에 있는 문제 하나 정도 써놓으면 되겠죠. 그 두 개를 같이 꼭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갖고 오시고.